전투기라는 뜻에서 KF-21로 정해졌으며 별칭은 보라매로 명명되었는데요. 보라매는 한 살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살아온 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훈련된 매를 이용해 짐승을 잡는 매사냥을 즐겨 했는데요. 보라매는 가장 젊은 개체로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에 사냥 기술까지 갖춰 본인 몸집보다 큰 기럭이나 황새도 잡아냅니다. 공군에서는 보라매라는 단어를 창군기부터 사용했는데요. 1952년 발간된 코마트 1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보라매 형제, 젊은 보라매, 보라매의 꿈 등의 공군 분가에도 등장하며 사관생도나 후보생 훈련병을 지칭할 때도 사용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과 대전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공원은 공군 부대가 있었던 곳에 공원을 조성하며 이름에 보라매를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라매는 창군기부터 애용해온 우리 공군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로 최신 A사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 등 주요 항전 장비가 국산화됐으며 국산화율은 시제 1호기를 기준으로 65% 수준입니다. KF-21 시제기는 1년여간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제작되는 시제기가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21 분류기의 체계 개발이 종료되며 이후 2028년까지 분류기를 초도 물량이 생산돼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는 방사청과 카이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인데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 발사장, 차세대 국산 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기도 합니다. 보라매는 4.5세대급 전투기로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 등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한 미들급 전투기이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2의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공중교전은 물론 육로 회로를 통한 침투 세력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며 방사청은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인데요. 전투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첨단 과학 기술력의 결정체로 뽑히는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출고식은 중국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반응을 모아 번역해보았습니다. 조명쇼는 확실히 멋지다. 선전은 꽤 그럴듯하네. 중국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 한국 제법인데. 정말 빠르네. 벌써 조립이 다 끝났어. 이름이 꽤나 멋지다. 솔직히 기획은 잘했다. 외형만큼은 5세대 전투기의 등장이다. 실제로 움직이잖아. 중국은 언제 이런 브리핑을 할 것인가. 북한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나. 수익성도 그리 좋지 않고. 전투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FC-31과 정말 비슷하네. F-22 같은데. F-22의 축소판이다. 인도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 없고 한국은 이런 방면에서는 정말 강하다. 빵지들은 그래도 조금 실력이 있다. 현재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국과 대만에 있다. CD와 홍보에 모든 예산을 써버렸나? 꽤나 미남 전투기다. 게다가 여성 조종사라니. 이 프로토타입은 세부적인 완성도가 이미 매우 높다. 일본에 비하면 확실히 신뢰가 간다. 동아시아 한쪽에 또 다른 예리한 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시험 비행 중에 번화가에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한국은 상당한 공업 수준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는 괴물방이고 사실 북한의 군사력만 해도 많은 국가들을 이길 수 있다.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 발표회 같은 느낌이다. 일단 날고 나서 말해라. 껍데기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엔진은 미국산인데 미국이 엔진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항공산업 수준은 인도 정도는 가뿐히 능가한다. 머지않아 5세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F-35의 청소년 에디션. UH-2의 시야가 너무 작음. 성능은 둘째치고 외형은 매우 아름답다. 장난감 모형 같은데. 일본의 삼성에 비하면 이건 그런대로 괜찮은 거다. 인도의 스텔스기는 언제 나오나? 카레와 김치는 서로 자신의 5세대기가 세계 최강이라 여긴다. 이미 5세대 전투기는 오래전에 등장했고 이런 골격을 만드는 것 정도는 기술 대국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알루미늄 합금 골조와 스킨에 DSI가 없는 것은 아쉽다. 반매립식 무장창의 비행 제어부터 레이더, 무기체계까지 미국에서 수입한다. 결국 F-16의 상위 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상과학 같은 외형을 만들면 5세대 전투기인 줄 아는 모양인데 미국 말고는 전부 5세대에 못 미친다. F-22와 F-35를 합친 것 같은데. 먼저 비행을 한 다음에 선전을 하는 편이 더 성공적이지 않나? 북한은 미국을 무시하고 한국은 중국을 무시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고 유럽 열강들도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하지 못한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했다. 잘생긴 외형 때문에 사람들은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독일에서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부품을 사와서 K9 자주포에 조립하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호환성을 희생해서라도 국산 수직 발사기를 장착하고 이번에는 자신들도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거창하게 발표회까지 연다. 그래 체면치레라도 해라. 자본주의 국가는 이목을 끄는 일을 해야 하고 회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를 원하고 언론 매체들이 온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한다. 질투가 가득한 댓글들. 남들을 깔보지 말